네, 최근 화학주를 보는 시각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점 느끼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종목의 화학주도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죠. 오늘은 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최용건 차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지수 상당히 좋은데 제가 10월 1일 날 이 자리에서 차장님 뵀는데 지수 상단 2050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거기 위까지 거의 다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눈높이를 조금 더 높여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마음은 2100에 가 있는 거죠. 마음은? 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13개 증권사 중에 12개가 2050 넘어간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2045 갔었으니까 뭐 이건 갔다 온 건가요? 자, 이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하반기의 업종의 높이가, 업종 지수의 높이가 많이 보는 데가 2300이고요. 2150포인트까지 중심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미국, 유럽 경제가 회복하고 중국 GDP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또 미국의 디폴트 우려도 해소될 것이고 한국도 기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여러 가지 뭐 아주 첩첩이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는데요. 역으로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다 모여서 좋다고 얘기할 때가 걱정이 생기는 시발점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하지만 그걸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버냉키가 양쪽 하나를 거둔다는 얘기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가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야 라는 인식과 함께 지금 지수가 올라오는 거고 이후에 또 속속 유럽과 중국에서 8월, 9월 들어서 이제 지표를 확인시켜주는 경기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아직은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지만 4분기에 중국의 구조조정, 환율의 부담 이런 것들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말씀드린 증권사들이 그러나 증시 하단을 1950에서 1900까지 보고 있었다라는 점들 주지하시면서 편승에는 동참을 하지만 기업 이익 그리고 우리 경제 여건 이런 것에 부합하는 적정한 과연 레벨인가 여기에 대한 재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경계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최근 2달 동안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고 미국의 셧다운, 출구 전략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 화학주는 제 갈 길을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학업종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원동력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직관적으로 제가 지수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수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우리 종합주가지수하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잖아요.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철강, 주옥 업종들이 많습니다만 종합주가지수와 가장 비슷해야 되는 업종은 어찌 보면 IT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200조, 이 가운데 300조를 담당하는 IT 업종이 그야말로 코스피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 이런 궤적인데 사실은 요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넘버 2가 이제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조선이 들어있는 여기가 될 텐데 여기도 종합지수하고 좀 대략 비슷하지만 100%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제일 비슷하냐면요. 희한하게도 화학업종이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야기인즉슨 화학, 내년도의 경기, 그리고 소재 여기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차트가 화학이랑 지금 거래소 시장이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네요. 이렇게 빨리 차트를 보여주시네요. 신속하게 요청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학업종이 그대로 코스피를 그대로 그 궤적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은 코스피가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은 경기에 대한 기대, 소재에 대한 기대이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라는 건 산업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산업 생산의 기초재, 소재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곧 이런 것에 대한 방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이죠. 3분기에 중국 PE 수입량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이 많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은 실증적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글로벌 큰손 중국의 내수 회복을 기대하는 부분이겠고요. 당장 눈앞에 닥친 3분기 실적보다 4분기 내년도 여기를 기대하는 관점으로 뷰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화학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주가는 관심은 따뜻하지만 주가는 너무나 뜨거운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관심은 관심은 따뜻한데 주가는 뜨겁다.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또 화학 종목입니다. 업황 기대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그 원동력 무엇인가? 업황 기대감이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당장 눈앞에 나오고 있는 실적은 글쎄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3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주가는 슈팅했는데 이제 3분기에 실적은 시장 기대보다 2%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지하셔야 될 사안이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떨어질 것이다 기대하고 있고 4분기에는 전통적으로 화학업종의 업황 비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려울 땐 주봉을 봐라. 주봉이나 월봉을 열어보시면 네. 올해 8, 9월에 유럽에서 시작된 경기 회복의 어떤 전초전 이런 큰 사인을 생각하신다면 꼭 1년 전에 작년 한 5월 정도에 유럽 재정이기 때문에 아주 시장이 침통하던 때 보면 그때 당시 화학업종의 업종 주가 수준 겨우 아마 그 정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비싸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실적 전망을 2014년으로 넘겨라 거기 걸 갖다 쓰겠다라는 관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오히려 단기에 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많이 쌌기 때문에 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글로벌 피어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사들의 동반한 주가들을 보게 되면 다우케미칼이나 바스프, 듀폰과 같은 주식들이 LG화학하고 그야말로 형제처럼 완전 동반해서 1% 정도 오차만 두고 계속 똑같이 상방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결국은 지금의 이러한 기대감이 나중에는 신뢰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3분기 실적은 다시 조금 주춤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내다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일 수 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도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됐습니다. 화학업종이라고 하지만 다 좋다라는 의견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정유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정유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정유주는 주가가 그렇죠. 지금 그냥 제자리거든요. 사실 뭐 또 왔다 갔다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이게 정유주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거는 글로벌 피어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페트로 차이나 뭐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나라 정유주 뭐 대략 다 엑소모빌 같은 종목 다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소재나 산업재는 바닥을 어느 정도 잡는데 무엇으로 잡냐면 이제 이게 그 개선세, 이 감익 추세가 지금 그냥 바닥 찍고 바닥을 잡는 모습인데 에너지 쪽의 그 감익 추세는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고 3분기에는 지금 더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나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뭐 얘기하더라고요. 네, 내년도에 나왔어요. 2014년도를 이제 보는 거고 내년도에 유가 전망 어떨 거냐? 100불 뭐 넘어가서 뭐 그만저만 할 것 같다. 그리고 수요도 석유 수요가 증설보다 많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정제 설비의 증가분을 석유 수요의 증가가 더 아웃펌펌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이라면 정유주도 잡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공약주로 GS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정유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그렇죠 라는 대답이 나오길래 GS 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랍니다. 긍정적인 시각 내년까지 가져가도 괜찮다. 2014년을 바라보면 좋다라는 의견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차장님이 보고 계시는 화학업종 내 탑픽이 궁금합니다. 탑픽은 뭐 대형주를 일단은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의 치명적인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실적을 미리 갖다 쓰겠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부라는 실적이 뭐 오죽하겠어요. 밸류에이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로 일단은 그 투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강세. 사실 접근하기 어렵다. 단기의 부담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자, 그렇지만 부담스러워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좀 부담스럽지만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됐습니다. 롯데케미컬도 마찬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들 종목을 좀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참 강한 움직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LG화학 구체적인 가격 전략.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예. 사실 우리가 가격 전략을 세울 땐 저같이 그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내리는 그 채널을 그려서 네. 채널의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르다 내리다 하면서 그 추세들이 위점 아래점들이 연결되잖아요. 오르게. 그 채널 하단에서 사서 채널 상단에서 파는 이런 정도 목표 주가를 트레이딩 전략으로 잡는데 지금은 사실 가격 전략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유 약간 전략인 고점이지만 것 그래도 매수하자. 어마어마한 지금 시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시황의 주인공이 여기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가격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냐 이렇게 기간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주춤하거나 매도로 돌아서는 또는 주식이 이제 하락의 사인이 좀 보이는 이러한 국면들 아마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들고 계시다가 그때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기는 어렵지만.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는 타이밍보다는 매도하는 타이밍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네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설 때 그때 한번 가격을 다시 한번 책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